안녕하세요. 용인의 우리벌입니다. 12월 13일 벌써 12월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월동 포장은 거의 다 되었는데 외부 보온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는 좀 선선하게 그냥 두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지금은 특별하게 관리할 것이 없어서 뭐 조금 한가하기는 한데 이제 내년도 준비하실 거 뭐 청소 같은 거 하시고요. 이제 저희가 교과서 시작한 지 몇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좀 천천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벌써 연말이 다 되었네요. 오늘 마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마감이 되든지 한 번 더 찍든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끝내놓고 다음번에 이제 또 다른 책을 하나 더 선정을 해서 꿀벌 편지라는 책을 마음에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잘 될지 모르겠고요. 앞으로 양봉에 대한 자료는 여기 우리벌에다가 자꾸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기구, 꿀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구를 갖춰야 한다. 이제 그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벌통과 벌집틀. 벌통은 꿀벌이 거처하는 집으로 새끼를 기르고 꿀을 발무리하는 곳으로 그들이 살아나가기에 알맞고 또 사람이 손질하기에도 편리하도록 그 구조와 치수를 계산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다. 현재는 라식 벌통, 랑거스트로스가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벌통입니다. 지금 쓰고 계신 거 널리 쓰이고 있다. 이 라식 벌통 속에는 라식 벌집 틀 10개가 걸리게 되어 있다. 벌집틀은 소비, 소초광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한 마리의 왕벌의 산란 능력에 알맞도록 되어 있다.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유밀일이 잘 되면 왕벌의 산란력은 10장을 훨씬 넘게 되므로 분봉을 시키든지 개상을 얹어주든지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수입해 올 때 일본의 치수라든지 제작에 있어 척관법에 의한 환산, 관계 등으로 라식 표준 치수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현재 벌집틀 치수가 윗대 길이가 48.3cm, 높이는 23.7cm이고 옆대 윗너비는 3.64cm이므로 이에 알맞게 벌통을 쓰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벌통보다도 벌집틀 치수가 중요하므로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벌집틀을 구체적인 수치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윗대는 48.3, 옆대는 22.7. 요거 그림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윗대, 옆대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랫대는 좀 좁죠. 42.5. 각 대의 치수는 1.8에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48.3. 벌집 틀대 옆에 너비는 2.7cm, 두께는 2.4cm. 옆대 길이는 22.7, 두께는 0.9. 윗 나비는 3.64, 아랫나비는 2.2. 이렇게 아랫대 길이 42.5, 두께 0.9, 너비는 1.8cm. 벌통 만드는 법. 벌통은 벌집틀 10개와 격리판이 들어가도 1cm쯤 공간을 가질 수 있는 나비래야 된다. 나비와 벌집틀 앞뒤로 통벽 사이에 각각 0.9cm의 공간을 둔 길이와 벌집틀 아랫대와 통 바닥 사이에 1.5cm, 요 통과 소비 사이에 바닥에 1.5cm 정도 공간을 둔다. 이 공간이 높을수록 분봉열을 방지할 수 있다. 벌들이 더 많아야 이제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넓으면 분봉열이 덜 생깁니다. 벌통의 짧은 면의 양쪽 윗면에
0.9cm의 홈을 파서 벌집들을 걸 만한 곳을 요 소비가 걸치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소비가 이렇게 걸릴 수 있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들고 앞에 아랫면에 1cm 높이로 깎아버리고 출입구를 낸다. 여기 아래 출입구 내는 곳이고요. 통으로 24cm 내려간 곳에 띠를 두르고 둘레 높이 9cm의 뚜껑을 씌우고 통 밑바닥과 뚜껑 양쪽 옆에 공기창을 내어 바닥 밑에 굽을 달면 된다. 이동할 때는 밑창을 열 수 있도록 하고 고정 양봉을 할 때는 밑창을 닫을 수 있게 한다. 벌통 재료의 판자 두께는 뚜껑 둘레 띠 2.1cm, 뚜껑 밑덮개판 바닥판은 1.8cm 하면 알맞다. 벌통 치수는 38.8. 요거 한번 정지시켜 놓고 한번 보시고요. 이 면포 꿀벌은 사람의 얼굴, 주로 눈 언저리를 수와 눈이 붓게 하므로 면포는 방어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 면포는 모기장 같은 망사로 된 것으로 사각형의 자루 같은 것이며 상포는 모자에 씌우고 하면은 노끈이나 고무줄로 묶어 넣어서 목에다 맨다. 눈이 닿는 전면은 말총으로 만든 검은 채뿔을 대면 잘 보인다. 백포는 잘 보이지 않으니 흑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좋다. 하얀색은 잘 안 보입니다. 써보시면 다 요즘 까맣게 되어 있고요. 소도구 훈연기 꿀벌을 관리하는 필수품으로 통 속에 마른 쑥이나 마른 풀, 헝겊 등을 넣고 불을 피우면 바람이 일어 나는 부분을 천천히 누르면 연기가 난다. 꿀벌들이 연기를 마시면 취해서 꿀을 먹게 되며 꿀을 먹은 벌은 쏘지 않는다. 도복이 심할 때나 벌이 사나울 때 이 기구를 사용한다. 주의할 점은 땔감이나 다 타서 유통이 튀어나오게 되면 벌이 날개에 불이 붙어 상할 염려가 있으니 다 타가면 새로운 땔감을 공급하도록 한다. 요거 훈연기도 아무래도 쑥을 이용해서 하면 뭐 건강에 좋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쏘이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가급적이면 연기를 마시지 않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요즘은 또 액체로 된 것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단순 내고 마실 때는 액체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액체는 제가 올해 써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벌 장갑, 벌 다루기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에 필요하나 이것을 끼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일하는데 많은 장애를 받기 때문에 보통은 사용하지 않는다. 장갑 끼고 하시는데 저도 장갑은 낍니다. 장갑 끼고 여기 소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죠. 하이브틀은 요걸 말하는 거고 이렇게 벌집 벌리거나 왕대 따고 이럴 때 쓰죠. 꿀벌을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편리하다. 하이브틀은 강철로 만드는데 한쪽 끝은 곧고 예리해서 벌똥이나 개상에 접합부를 분리시킬 때 틈에 넣고 뗀다. 한쪽은 직선으로 구부러져 있는데 벌집들을 뗄 때 지렛대로 사용한다. 이 양쪽 끝은 벌집 틀대 위에 송진이나 벌통 밑에 긁기 하기에 좋다. 이렇게 긁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벌비, 봉솔, 길이 약 30cm 가량 되는 가벼운 것으로 만든 비를 말한다. 이 비는 벌집이나 기타 벌통에 붙은 벌을 터는 데 쓰고 이 비를 사용하면 날개 등이 상하지 않는다. 채밀할 때는 두 개를 가지고 물에 씻어가며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봉솔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꿀이 묻어가지고 끈끈해지기도 하고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벌이 상하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가끔 물에다 담궈서 꿀을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철선 매성기. 철선 매성기 요즘은 쓰지 않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철선 매선 장치는 벌집 틀 속에 들어갈 만큼 판자를 잘라 칼판 같이 만들고 소초 밑을 받치고 매선기로 철선을 매몰시킨다. 옛날부터 특별한 장치에 매선기를 사용했으나 요즘은 그림 59와 같이 못대가리를 24번 선이 들어갈 정도로 줄칼로 삼각형을 만든 뒤 손잡이를 맞추어 불에 달구어 철선의 양쪽의 수초를 녹여 붙인다. 요즘은 전기로 탁탁 하면 밀랍이 순간적으로 착 녹아서 붙습니다. 격앙판은 벌통의 상부와 같은 크기의 나무대로 둘러있는 구멍이 뚫린 금속판인데 단상 사이를 막는 것과 개상의 상부에 왕벌이 못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상일 때는 그 중간을 막아주는 거고요. 단상일 때는 좌우를 막아주게 됩니다. 요즘 대나무로 된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격앙판은 늦추위의 벌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즉 메밀골을 뜨고 격앙판을 삽입해 두면 왕벌이 그곳에 산란을 못하게 하니 보온이 부족하여 유충을 파내는 것을 면할 수 있다. 그렇죠. 왕벌이 막 돌아다니면서 산란하면 벌의 개체수가 많으면 괜찮은데 줄어들 때쯤 산란을 여기저기 막 해놓으면 이제 유충을 다 관리를 못하니까 파내게 되죠. 꿀칼, 밀도, 덮개를 떼기 위해 꿀칼 2개를 풍로 위에 데운 물 속에 넣어두고 그대로 쓴다. 이 꿀칼은 덮개만 뗄 뿐만 아니라 꿀 뜬 후 밀방을 깎는데 또는 수펄방을 깎는데도 사용된다. 채밀기, 꿀 도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회전식을 많이 쓰죠.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2매 전환식과 3매 고정식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로드 회사에서는 50매 동력 이밀기가 있다. 우리나라는 요즘 8매, 16매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동되게끔 차에 싣고 다니게끔 제작돼서 나오고요. 여과기, 초롱을 반 잘라 밑으로 5cm 위에다가 가는 철망을 대고 채를 만들면 유충, 벌집 깎은 것 그리고 벌 죽은 것 등을 거르게 된다. 요즘은 이렇게 여과기가 기성품으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옛날에 채반처럼. 꿀벌의 성능과 효능 및 판매, 꿀벌의 종류와 성분. 꿀은 결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 결정되는 것은 밀원에 따라 포도당 성분이 많은 자운형, 크로버, 피나무, 쌀이, 메밀꿀 등의 꿀이고, 결정이 안 되는 것은 과당 성분으로 된 밤, 아카시아 등의 꿀이다. 결정되는 것 가운데 굳어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꿀이 굳어지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정빨이 가는 크로버, 피나무, 쌀이 등의 꿀이 좋다. 메밀꿀 같이 어석어석 모래 같은 것은 진꿀이라 하나 쌀이꽃 같은 메밀꽃이 같이 피어 있을 때 벌이 쌀이로 가고 메밀로 가지 않는 것을 보면 쌀이꿀이 좋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아카시아, 크로버, 피나무, 쌀이 등의 꿀을 즐겨 먹고 메밀꿀은 즐겨 먹지 않는다. 메밀꿀은 잘 쓰지 않는다. 서양 벌은 그 화기에 따라 꿀을 뜨게 되니 더욱 순수하다. 그러나 재래종은 완전히 성숙된 뒤 뜨기 때문에 농도가 알맞고 좋다. 서양 벌도 봉기한 뒤 꿀을 뜨면 재래종의 순색이 없다. 꿀의 성분은 평균 포도당이 37%, 과당이 40.5%, 덱스트린 1.5, 물 17%. 요게 이제 물 17도 될 수 있고 19도 될 수 있고 맨 처음에는 21도 될 수 있고요.
그 밖에 약간의 무기 성분, 능금산, 구연산, 아미노산 등이 포함된다. 향기는 꿀에 따라 다르나 메틸성 아미노벤조산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다. 꿀의 효용, 함수탄소,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작용을 거쳐 다당류로부터 단당류가 되어 혈액에 흡수된다. 이 설탕하고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설탕은 단당류가 아니고 다당류, 그러니까 포도당과 과당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샴쌍둥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꿀은 이게 분리가 돼서 단당류와 다당류가 같이 통 안에 한 곳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에너지로 쓰는 거는 다당류는 에너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속에서 효소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뭐 쓸개즙이나 뭐 담즙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너무 많으면 그걸 다 못하고 배설도 해야 되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당뇨에 걸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그런 거에 일종입니다. 그 사람이 다 효소 분해를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당뇨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당뇨가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꿀 때문에 당뇨가 걸리지는 않는다 그래요. 어차피 다 이게 해소가 된 상황에서 에너지만 먹기 때문에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나중에 꿀 판매할 때 도움도 많이 되고요. 그러나 꿀은 포도당이나 과당과 같은 단당류이므로 먹은 지 15분 이내에 전량이 흡수되어서 활동 에너지로 변한다. 칼로리 값이 어떤 식품도 꿀을 따르지 못한다. 어린애에게 하루에 두세 숟가락 6주일을 복용시킨 결과 혈색소량이 8.5% 증가했고 몸무게도 상당히 증가되었다는 실적 보고가 있다. 이 당시에도 꿀은 몸에 좋다라고 이렇게 실적 보고가 있었습니다. 광물성으로는 칼슘, 마그네슘이 있어서 뼈 성장을 촉진시키고요. 신경, 근육, 과민성도 완화시킵니다. 그 밖에 각종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타민 결핍증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꿀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특히 아이들. 아주 영유아한테는 먹이시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은 이걸 먹이게 되면 이 분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약간 이 효소를 만드는 과정이 부패를 시키는 과정인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 하는 거죠, 아이들은. 그러니까 꿀을 먹게 되면 꿀에다가 음식을 넣어 보시면 안 썩어요. 그런 것들 잘 알고 계셨다가 설명해 주시고요. 꿀의 용도, 식용, 꿀은 설탕처럼 조리에 사용되고 과자, 청량제, 양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서양에서는 빵을 꿀을 찍어 먹기 때문에 주식에 준한다. 약용, 꿀이 몸에 이롭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제정 러시아 노마노프 시대에 장수하는 노인들을 조사해 본 결과 태반이 양봉업자였다고 한다. 꿀은 또 피로와 회복제로도 가장 적합하다. 과로자 환자 등에 특히 효과적이다. 위장병 환자에게는 위를 쉬게 하고 활동의 에너지를 얻게 하므로 특히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 정도로만 하시면, 적당히 하시면 괜찮은데 벌이 자꾸 분봉을 하고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노동이 과중돼서 몸이 상하게 됩니다.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공업용 꿀은 비누, 담배, 수렴제, 화장품 등에 사용된다. 꿀비누는 제가 우리벌 꿀비누라 그래서 많이 만들어 팔았었고요. 마사지 가운데 꿀 마사지를 하면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꿀을 몇 방울 손에 문지르고 30분 후 뜨거운 물에 적셔 헝겊으로 닦으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매청에서 꿀을 사들여 담배 제조에 사용하게 되므로 막대한 분량의 꿀이 소모된다. 담배에 꿀이 들어간다는 건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꿀의 판매,
꿀의 농도 조절. 유밀기의 채밀한 꿀의 비중은 1.4 이하인 것이 많으므로 입이 넓은 항아리에 넣어서 수분을 증발하게 하여 보험의 비중계 42% 정도 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묽은 꿀이 되어 상품 가치가 떨어져 팔기가 힘들고 겨울철에는 술지도 않는다. 예, 이게 농도가 수분이 많게 되면 이제 꿀이 좀 상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꿀에는 일반적인 물 한 방울만 들어가도 꿀이 상하게 되어 있고요. 요즘 가장 최적으로 하는 게 19%. 그리고 이제 밀개가 많이 된 것을 채미를 해보면 한 17%, 1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도 잘 흐르지 않고요. 꿀의 종류별 보관과 포장. 채밀한 꿀은 꽃의 종류별로 따로 보관하였다가 솔기 전에 병에 담는다. 솔기 전에 병에 담는다. 꿀을 넣는 병은 투명하고 입이 넓은 것이라야 한다. 종래의 대병은 입이 좁아서 겨울철에 꺼내기 불편해 좋지 않다. 병장이 끝나면 꿀의 종류와 생산자의 이름을 명시해 신용과 품질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 당시에도 꿀을 그냥 이렇게 짰으니까 팔고 이렇게 가족들끼리는 그럴 수 있지만 친인척들끼리는 근데 이제 외부에 팔 때는 이렇게 생산자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꿀의 판매. 병에 넣은 꿀은 양봉협동조합에 위탁 판매하거나 인근 도시의 식료품 가게, 약방 등을 통하여 팔고 대량 소비자에게 물엿 초롱에 넣어서 도매로 판다. 이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물엿 초롱이 아니고 꿀 초롱이 별도로 있습니다. 꿀의 주성분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성분이 있죠. 가장 중요한 주성분 포도당과당. 꿀의 알칼리 값은 얼마나 되는가? 아까 여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다시 보시고요. 왕젓, 이거 로얄젤입니다. 왕젓, 로얄젤이 유래. 왕젓은 해춘제로 사용하게 된 것은 멀리 히랍 시대부터라 한다. 왕벌의 알이나 일벌의 알이나 같은데 일벌은 하루에 알을 3,000개나 까면서 5년까지 장수하나 이제 7년 정도까지도 살 수 있다고 연구가 되었고요. 일벌은 일이 심한 여름철에 불과 40에서 45일밖에 살지 못한다. 그 원인은 왕벌은 왕젓이라는 특수한 영양제를 먹기 때문이다. 분석한 결과 왕젓은 비타민, 단백질, 광물질 등 순영양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여러 나라에서 왕젓 제조에 앞을 다투게 되었다. 요즘도 이 로얄 젤리의 성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뭐까지 들어있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성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요. 제법. 먼저 인공 왕대를 양성할 때 마찬가지로 왕벌이 없고 왕벌이 없고 알과 구더기가 없는 벌집에 꿀이 충만해야 되고 광세군, 특히 어린 벌이 많아야 된다. 왕젓은 꿀벌의 인두선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며 왕젓 채취의 목적으로 품종의 우량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당시에는 품종을 가리지 않았지만 요즘은 로얄 젤리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일벌들이 있다고 합니다. 프로폴리스를 많이 모아오는 벌, 로얄 젤리를 많이 생산하는 벌, 꿀을 많이 가지고 오는 벌, 이런 걸들이 나눠졌죠. 1회에 양성틀 2틀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한 틀에 60개면 왕대도
쉽게 달아 왕젓 분량도 많고 인공 왕대를 만들 때 90개를 넣었으나 많은 왕젓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60개가 가장 적당하며 한 통에 120개가 나오게 된다. 1회에 채집 가능한 왕젓의 분량은 한 개에 200mg인데 120개면 24g의 왕젓을 뽑을 수 있다. 요즘 판매되고 있는 게 보통 50g 정도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50g에 한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채취하는 시간은 양성틀을 넣어준 지 48시간 후에 채취하는 것이 좋다. 채집 방법은 이충할 때는 귀개 같은 것으로 구한 지 3일 전에 구더기를 넣어주고, 똑같이 이충할 때는 여왕벌을 만든 거랑 똑같이 합니다. 48시간이 경과된 뒤 면도칼로 끝을 잘라 이제 이렇게 밀랍으로 덮으려고 그러면 잘라서 왕젓을 후벼낸다. 그리하여 재차 이충하면 2회, 2번 이충하면 왕젓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젖을 주겠죠. 그리고 벌이 어리니까 또 유충이 어리니까 또 많은 것을 갖다 놓을 거고요. 왕젓 채취가 가능하다. 제 2회 때는 어린 벌을 많이 썰어 넣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 로얄 젤리가 나올 수 있는 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성충이 아니고 유충이 그렇습니다. 왕젓을 채취하는 시기는 호박꽃 계절부터 4회 정도면 충분하다. 같은 통에 너무 여러 차례 채취하면 벌이 늙고 나중에는 일벌이 산란하게 되어 왕벌을 유입시켜도 받지 않는다. 왕젓 채취 기간 중에는 산란이 중지되니 번식을 못하게 된다. 왕젓 채취에는 손이 많이 필요하며 눈이 밝고 손이 빠른 사람 6명이면 하루에 12통을 채취할 수 있다. 6명에서 12통 채취가 가능합니다. 이 당시에 17년 8년 이 당시에 왕젓을 영업적으로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표 2-2에서와 같이 이충 후 3-4일에 가장 많이 채취된다. 이렇게 되면 왕젓에 이제 이렇게 채취된다고 나와 있고, 이때 7일이 되면 이거 먹어서 그렇습니다. 유충이 먹게 되겠죠. 저장 채취한 왕젓의 보존은 5도씨 이하 서늘한 곳에다가 하셔야 돼요. 온도에 보존해야 되고 햇빛을 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붉은 갈색병이나 지하실에 붉은 전등 밑에 보존한다. 왕젓을 채취한 뒤 10cc를 병에 넣고 밀댐을 해서 얼음이 든 통에다 저장한다. 채취 장소는 얼음을 구할 수 있는 장소라야 하며 자기 집에 전기 냉장고가 있으면 이상적이다. 붉은 갈색통에다 농도가 짙은 꿀 100g에 왕젓 10g을 넣어 보관해도 좋다. 아예 섞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었네요. 이거는 이제 먹을 때만 이렇게 하는지 알았더니 보관도 이렇게 하네요. 이 경우에는 얼음이 필요하지 않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인삼엑스와 왕젓을 섞어서 파는 것도 있으며 인삼가루에 꿀과 왕젓을 섞어 해외 시장에 내보내고 있다. 꿀과 왕젓에다가 인삼가루를 섞어서 수출을 했군요. 일본에서는 건조시켜 주사를 놓을 때 증류수에 타서 쓰도록 되어 있다. 로얄 젤리가 이렇게 수에 주사할 때 아마 영양제 같이, 포도당 영양제 같이 그렇게도 했나봐요. 용도, 여러 나라에서는 왕젓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몰도우 대학의 데스트렘 박사는 70에서 75세 노쇠한 노인들 130명에게 왕젓 20mg을 하루 걸러 근육 주사한 결과 주사로 했더니 6회 때부터 식욕이 늘고 신경 흥분이 가라앉았다고 하며 6회 주사 후에는 임상에서 일어나 매일의 일과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로마법 비오 12세가 노세에서 병상에서 신음하던 차 이 왕젓 주사로 회복되었다 함은 유명한 이야기다. 예, 로얄젤리 먹고 회복되었다. 다음, 우울증에 빠져 신경이 흥분되고 자살을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왕젓을 주사한 결과 그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컸다. 몸무게가 증가되며 수면은 정상이 되고 날로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주사나 복용이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먹어도 되고 주사로 맞아도 되고요. 수학과 반면에 보기로는 이탈리아의 프로스페리 박사는 조생아 8명을 비롯하여 7세 반 이하의 42명의 병약아에게 왕젓 실험을 한 결과 식욕의 증진과 몸무게 증가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가져왔다고 한다. 왕젓 복용 중지한 결과 몸무게 증가는 중지되고 재차 복용한 결과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밖에 적혈구의 증가, 단백질 동화의 증진으로 얼굴에 붉은 빛이 돌며 눈동자는 맑게 빛난다. 또 그는 1958년 24세까지 영양 불량화에 대해 하루 10에서 50ml의 왕젓을 복용시킨 결과 11에서 61일 사이에 대부분의 체중과 적혈구 및 혈색소가 매우 증가된 것이 인정되었다고 한다. 또 이자르 박사는 3년의 고질병인 십이지장 궤양 환자 3명에게 매일 왕젓 주사를 20일간 실시한 결과 완쾌되었다고 한다. 차콜리 박사는 쥐에게 빈혈을 일으키게 한 뒤 왕젓 주사를 실시한 결과 체중이 급증된 데 힌트를 얻었고 급성 만성의 백혈병에는 백혈구는 감소되고 부울의 빈혈, 반치, 증후군, 비장, 빈혈 등에 있어서는 정상 혈액의 복귀를 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아드리 박사는 왕젓의 작용은 화학적 작용보다 오히려 호르몬성 성질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왕젓 가운데 비타민만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 없고 부신에 대해 무력한 생리작용을 일으켜 전신의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고 병독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왕젓의 함유 비타민, 왕젓과 꿀의 성분은 다소 같은 점이 있다. 꿀 가운데도 약간의 왕젓이 있다는 것은 랑게르의 혈청 반응에서도 증명되었다. 헤이다크는 비타민 B1, 1, 2, B2, 5, 3, 8, 3, 니코틴산, 이런 것들, 판토텐산, 특히 판토텐산은 화분 때보다 12에서 16배가 포함되었다고 한다. 또 자콜리가 건조한 왕젓 중에서 비타민 12가 1.48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 일본의 와타나베는 타케타 연구소에서 아세틸콜린이 꿀보다 125배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이 물질이 식물의 꽃가루에서가 아니라 꿀벌의 체내에서 분비되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 밖에도 왕젓에는 비타민, 비오틴, 이노시톨, 폴렉산 등이 발견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왕젓은 천연산의 종합 비타민인데 독일과 미국에서 다량으로 수입해 오고 있다. 이 당시에는 수입이 많았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천연 로얄젤리 생산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왕젓이 채취되어 호르몬제가 나오지 못하는 나라의 국민 보건을 위해 국산 왕젓이 하루바삐 국민 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유통관계가 이제 생산업체들은 이제 자기들이 판매하는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요. 또 도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생산량을 책정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 꾸준하게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그래도 비교적 값이 조금 비싸도 구입할 수 있고요. 왕젖이 인체에 좋다는 이유는 어떤 점에서인가? 왕젖을 갈무리 할 수 있는 온도는 몇 도인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뒤에 보면 찾아보기 뭐 병에 대해서 그렇고 볼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기가 요즘과 같이 똑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채밀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양봉 초파는 63년도에 제작이 되었고 이제 지금은 73년 3월 1일에 편했고 지은이 뭐 문교부고요.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서 편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봉 교과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알고 지금 이 교과서를 기초로 다른 분들의 말씀하시는 거를 좀 귀담아 들으시고요. 귀담아 들으시고 하시면 이 기초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해도 좋고 이분이 정말 뭔가 이렇게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경험담만으로 뭘 하기에 그렇게 되게 되면 이해를 못하고 그냥 쫓아하다 실패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책을 문교부나 뭐 다른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전통적인 책은 없었어요. 지금 가장 조금 되게 쉽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해가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하시면 여기에다 자꾸 이렇게 엎어 씌워서 보완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기술이 생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꼭 숙지하시고요. 나중에 벌 기를 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풍밀하시고 벌도 잘 되시고 돈도 많이 벌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용인의 우리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